단점으로 하나를 꼽자면 안타깝게도 병원 재활과는 다르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이유가 딥스쿼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허리 관절이 이렇게 뒤로 휘는 버딩크라고 그래서 앉고 서기 동작에서 무릎이 안으로 모인 채로 일어서진 않는지,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나 등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삼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물리치료사 겸 트레이너로 울산 방문재활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임재호라고 합니다. 방문재활운동센터를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출신의 강사가 거동이 불편하신 댁으로 직접 방문을 하여서 1:1 맞춤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재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3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이나 뇌졸중처럼 뇌손상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관절, 슬관절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내과적인 질환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한 후에 퇴원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중환자실에 퇴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이 빠져서 일상생활이나 또는 거동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방문재활운동센터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상담 경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경로가 지인분의 추천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잘 아시는 네이버 검색창에 울산 방문재활운동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상담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편하게 카카오톡으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상담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고객분께서 필요하신 재활운동이라든지 내가 앓고 계신 질환, 그 다음에 연세 등과 같은 간략한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첫 번째 방문에는 무료 상담 및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서 그 다음 회차부터 저희들이 1회차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문재활운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물론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10회 또는 20회로 이렇게 끊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가동성 단계로서 관절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이완하는 단계로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어 및 안정화 단계로서 체간의 중심이 되고 움직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코어 운동, 몸통에 있는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력 운동과 조절된 움직임을 하는 단계인데요. 자신의 신체나 저항 도구를 이용하여서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일상생활 적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계단 오르기라든지 보행, 그런 목적에 맞게끔 일상생활에서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 환자분들 개개인마다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틀은 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문재활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재활과는 다르게 큰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의 스케줄이나 시간대 편의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1:1 맞춤 운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동작이나 필요한 부분을 맞춤 재활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집 안에서 가정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얻으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병원 재활과 다르게 훨씬 더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하나를 꼽자면 안타깝게도 병원 재활과는 다르게 실비보험이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개인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단점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의료 장비나 의료 기기가 필요해서 그 부분으로 이제 저희 쪽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이제 병원이나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기기나 의료 장비를 통한 재활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부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처방하고 지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운동의 기본이 되는 코어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둔근,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바로 누워주시고요. 운동하시고자 하는 다리는 쭉 길게 펴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주십니다. 그리고
발목을 위로 살짝 당겨주시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높이는 반대쪽 무릎 높이만큼만 들어주시면 되고, 다리를 들고 내리는 동안에는 무릎을 꼭 펴고 천천히 내리시고 천천히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주의할 것들 중에 하나는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골반을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고 내려주십니다. 혹시나 힘드셔서 턱이 들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턱도 당겨서 바로 만들어 주시고, 이 동작이 좀 쉽고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코어에 힘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다리를 들어주고 내려줍니다. 또 역시 이 동작이 쉽고 잘 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저항을 더해줍니다. 반대쪽 손으로 무릎을 살짝 밀어주십니다. 밀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줍니다. 무릎을 밀어주게 되면은 복부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동작을 본인의 단계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양쪽 다리 모두 10회씩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스쿼트일 것 같습니다. 하고 난 후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시고 혼자 연습을 하실 때 앉고 서기 동작에서 무릎이 안으로 모인 채로 일어서진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거울을 보면서 본인들 자세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나 등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으로 삼자면은 발에 있는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이 일지선상에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이유가 딥 스쿼트라고 해서 바벨을 들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관절의 가동성이나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고관절 아래까지 내려가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 관절이 이렇게 뒤로 휘는 버딩크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허리에 이제 디스크가 뒤로 탈출을 하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허리 관절에 압박이 많이 가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가동성,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신 후에 스쿼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나 허리 그 관절 자체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 부위를 스트레칭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 위에 있는 흉추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져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도 발목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져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 후에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흉추나 가동성 있는 그런 원인 되는 관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마다 개인 차이가 워낙 큽니다. 가지고 계신 환자분의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연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재활운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편차가 크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절 수술 후에 이제 재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달 또는 3달 뒤에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요. 뇌손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하는 그런 특이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재활운동을 멈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 직후에 운동하시는 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시면 재활운동에 집중하시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도 본인의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이 심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활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몸이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좋아지는 중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스스로를 믿고 힘내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질로 돌아가실 수가 있을 거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을 딱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3대 300 치겠다, 500 치겠다 는 분이 아니면
해도 괜찮습니다. 아, 환자실에서 누워서만 지내시다 보니까